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의료시설 상당수가 파괴돼서 많은 난민들이 지금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최초로 고대 의료원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려대 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장 박건우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긴박하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 봉사단을 보내기로 한 결정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와달라는 폴란드 한인의 요청이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저희 의료원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 난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을 좀 빨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희는 예.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 아닙니다. 아, 접경 지역에. 네. 폴란드에 갑니다. 아, 폴란드예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폴란드에 지금 난민이 지금 300만 명 정도 난민이 발생했는데 절반 정도는 폴란드로 지금 피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폴란드 한인회 요청 사항 중에 예. 다른 폴란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그 지역에 친척들이 많으시대요. 네. 그런데 고려인들은 네. 친척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네네. 거기가 삶의 터전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려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폴란드로 넘어온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폴란드 한인회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의료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상황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고려인 분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영구 귀국 자격을 부여받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외교적인 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접했어요. 네. 그래서 고려인 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봉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내일 선발대가 출발을 해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한인회 분들과 이제 현지 미팅을 갖고 저희들이 전개할 구체적인 장소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역 폴란드 바르샤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민들이 넘어오시더라도 예. 그 접경 지역에 계신 게 아니라 네. 거기가 다 그 기찻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네네. 열차를 타고 안쪽으로 더 들어오십니다, 다들. 네, 그래서 각 역마다 지금 난민 캠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에 난민 캠프, 중앙역 근처에 난민 캠프를 맡아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단 규모는 얼마나 되고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4명의 선발진이 가고 10명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네.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규모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아이티나 스리랑카 같이 그 재난 지역에 국제 구호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한 2주 정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현지 상황을 전해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발대가 가서 이제 선발대 입장에서 의료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를 저희한테 계속 넘겨주면 저희들이 준비해갖고 투입이 되는 거죠. 근데 현지 난민들이 좀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얘기를 듣고 계세요? 일단은 빨리 오신 분은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째 돼가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거기 있는 한인분들이 많이들 이제 난민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계시지만 이제 그 한계가 좀 벗어나서 아마도 이제 텐트나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병이 있으셨던 분들이 더 심해지고 특히나 어린이에 대해서 지금 날씨도 춥고하기 때문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로 타겟이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전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마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치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거기서 머물면서 의료봉사를 하실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현지의 요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만 구호단체가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 다른 의료기관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좀 설치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먼저 나가서 현지의 사정을 정확한 정보를 여러 곳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럼 고려대 의료원에서 먼저 가셔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면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도 그 주변이나 이런 곳으로 더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뭐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되면 저희들 그 인원만 갖고서는 이제 병원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국제의료단체 사마리탄 펄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서 활동을 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폴란드 현지에서 우리나라 적십자사도 거기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협력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고려대 의료원만 나가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당연히 고생은 하시겠지만 오히려 국내 단체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말씀도 해주셨지만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의료 봉사단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거 나간다고 했을 때 좀 오해를 받았어요. 무슨 우크라이나 군병원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계셔서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로 넘어온 난민들 특히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는데 러시아하고의 외교 문제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좀 듣기도 해서 이런 지나친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나가신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좀 최초에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참 벌써부터 참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좀 다 힘이 풀리실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이렇게 또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는 타겟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그런 오해는 이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가서 이제 보고 상황하고 이제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력관계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봉사단이 나가시게 되면요. 현재 한인단체가 같이 이제 결합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봉사단도 나름대로 비용도 필요할 거고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료원 차원에서 다 그걸 부담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고려대학교 교우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우회에서요? 저희들이 또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자금도 좀 모아주시고 또 여러 물품도 지금 미리 구입해서 좀 집어넣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폴란드 한인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시는데 저희 고려대학교 안에서 한번 미팅이 있어서 그때 또 구체적인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의료봉사 나간다고 이렇게 뭐 의료원 내에서 의논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저희들도 많이 걱정했죠. 사실은 많이 지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30명이 넘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경험자 중심으로 이번엔 나갔고요. 그렇지만 여기 남아 계신 분들도 이제 혹시나 더 상황이 필요하면은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이진이 나갈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지에 봉사단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떠날 네네. 봉사단한테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아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들께 혹시 한 말씀 하실 부분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여기 코로나 때문에 바쁜 거 다 알고서 그래서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은 우리가 잘 감당할 테니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난민 섬기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께 혹시 말씀하실 건 없으시고요? 잘 지켜봐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919님께서 전쟁의 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히 고려인들에게는 절실하게 고마운 의료봉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4251님께서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면 더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장 박건우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권 내륙, 전북과 경상권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